네, 오늘은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받기가 점처럼 쉽지 않은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인 한 분의 이야기와 그 해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내용인데요. 그냥 뭐 법률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질문하신 분이 처한 그 복잡한 상황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고생 같은 거. 그런 걸 좀 깊이 헤아려 보고 또 법률 자문의 진짜 의미가 뭔지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채권 추심 문제는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건데 감정적으로도 참 힘든 여정이죠. 답변은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서 아주 명쾌하면서도 또 질문자 상황을 되게 세심하게 고려한 답변으로 잘 알려진 송명호 변호사님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 조언 덕분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길을 찾았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질문 주신 분 상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이게 1심 재판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배상 명령을 받았고 심지어 법원에서 가집행 결정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이 가집행이라는 게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임시조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미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 신청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은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까지 간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제3채무자라는 건 이제 채무자한테 직접 빚진 건 아니지만 채무자한테 돈 줄 의무가 있는 곳. 여기서는 은행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계좌에 돈이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설상가상으로 채무자가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채무자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해요. 와, 이 상황만 들어도 진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실까요? 아니 이겼는데 돈은 못 받고 재판은 또 해야 되고 상대는 교도소에 있고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겹친 상황이죠. 그래서 질문자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헤쳐나가보려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4가지 하셨어요. 그 절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질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항소심 중이긴 한데 교도소에 있는 채무자의 영치금, 그거 지금 압류할 수 있냐 이거고요. 둘째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집행비용. 이거는 언제 확정 신청을 해야 하냐. 항소심 끝나고 해야 하는 건지. 셋째, 이미 은행 계좌 압류는 신청했는데 영치금 압류는 또 별도로 신청하고 비용도 또 내야 하는 거냐. 그리고 넷째, 만약에 영치금 압류를 한다면 기존의 계좌 압류 들어간 비용이랑 또 앞으로 확정될 소송 비용까지 싹 다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와,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대로 담긴 질문들이네요. 이럴 때 진짜 전문가의 명확한 답변이 큰 힘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송명호 변호사님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영치금 압류, 이거 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도 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교도소를 제3채무자로 딱 지정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도소를 상대로요? 네, 여기서 압류는 돈을 못 쓰게 묶는 거고 추심은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걸 말하죠. 둘째, 소송 비용 확정 시기. 이건 항소심까지 완전히 다 끝나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확정된 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할 때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셋째, 영치금 압류는 기존 계좌 압류랑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른 거예요. 따라서 신청서 다시 작성하고 송달료 같은 비용도 새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영치금 압류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인데요. 그 해당 영치금 압류 절차에 들어간 비용하고 또 이전에 진행했던 계좌 압류 비용 이것들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전 비용도요? 네,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전체 소송 비용까지 미리 다 넣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원심 판결 원금이랑 이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압류 절차 비용, 이 정도를 합산해서 청구하게 되죠. 답변이 정말 명확하고 깔끔하네요. 특히 그 가집행으로 영치금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은 질문하신 분께는 정말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게 있었죠? 그 내용 증명 발송이요. 네, 맞아요. 송명호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하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걸 채무자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주고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갚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추가적인 전략인 셈이에요. 결국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이 정말 또 다른 문제구나, 얼마나 복잡하고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느끼셨을 그 막막함에 다시 한번 좀 공감하게 되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가직팽 선고라든지 영치금 압류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권리를 서류상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 권리를 현실에서 실제로 행사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